반갑습니다. 가인즈 캠퍼스 회원 여러분, 그리고 가인즈 경영자 여러분, 김경민의 경영벙커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오는 월간 모닝 챌린지. 오늘 이 시간은 가인즈 컨설팅 그룹의 성과관리센터에 있는 OKR 센터장님인 신주은 센터장님과 여러분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영자 여러분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가인즈 캠퍼스 경영자 그리고 회원 여러분, 저는 가인즈 컨설팅 그룹의 신주은 센터장입니다. OKR 파워 책이 나온 지가 벌써 3년이 됐고, 네,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다양한 현장을 다니셨죠? 네, 맞습니다. 다양한 현장의 좀 사례들을 오늘 공유 드리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도 굉장히 오늘 좋습니다. 네. 왜냐면 모닝 챌린지 할 때 혼자 하다가 네. 이제 현장 고수와 같이 진행하게 돼서 네, 그럼요. 좋습니다. 짐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네. 저는 여러분들에게 보다 현장성 있는 이야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번은 5번의 강의를 좀 나눠서 함께 하게 됐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두 번째까지. 네, 맞습니다. 네. 제목이 어떻게 되죠? 네, OKR, 우리 조직 문화의 시작 OKR, 그리고 경영자가 꼭 갖춰야 되는 리더십 스킬 CFR, 이 두 가지 주제는 제가 맡아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AAR, 이거는 뭐 제가 하는 걸로. 네, 피드백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OKR 기반 평가 프로그램이에요. 네. 현장에서 최근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 네. OKR 할 1년 돌렸는데 마무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그 현장 이야기 해드리겠고, 마지막 날은 함께 진행하죠. 네, 사례에 대한 얘기들, 어떻게 산업에서 OKR들을 적용하고 있는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규모별, 산업별 OKR 사례. 네. 아무래도 제가 질문하고 신 센터장님이 대답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해서 굉장히 저는 좋아요. 네, 저도 이 자리에 오는데 굉장히 많은 고민들과 또 나눠드릴 얘기들을 한가득 가져왔기 때문에 50분의 시간이 굉장히 짧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올 때 여기다가 꽃을 이렇게 달고 네, 나왔는데 안 그래도 이렇게 오늘 어떠세요? 네. 오늘 어버이날인데, 그쵸? 어버이날인데 가정이 튼튼하고 또 일터가 튼튼하고 그래야 또 이 세상도 좋고 나라도 네. 행복하게 살고, 오늘 하루 열심히 공부하시고 퇴근하신 다음에 부모님 한번 찾아뵙는 그런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 출석을 하셨으니까 스티커를 붙여드리고, 우리 챌린지이기 때문에 제가 끝난 다음에 잠깐 안내해드리겠습니다만, 챌린지이기 때문에 수료증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화면 같이 잡을까요? 요 화면 이렇게 캡처하셔야 됩니다. 1일차입니다. 네, 요 1일차. 캡처하셔가지고 SNS 공유 이벤트 있는 거 아시죠? 끝날 때 말씀드릴게요. 자, 출석 체크 해드렸고요. 그러면 오늘 첫 번째 강의 바로 부탁드려야겠네요. 네. 잘 좋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강연 끝난 다음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1강 한번 제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첫 번째 주제인데요. 네, OKR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면서 오늘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1강은요, OKR에 대해서 배우는 만큼 OKR이 뭔지 아셔야겠죠. 그래서 인재를 끌어당기는 조직 문화의 시작 OKR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언더백 기업일수록 우리가 인재가 모일 수 있는 그런 성장의 문화, 성장의 일하는 방식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OKR에 일하는 방식을 세팅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크게는 3가지 파트로 얘기를 나눌 텐데요. 가장 첫 번째는 OKR이 그래서 뭐야? Objective and Key Result의 개념을 한번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요, OKR을 어떻게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OKR의 Why에 대한 설명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How, 그래서 OKR을 어떻게 세팅하고 얼라인 시키느냐, how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총 3가지 파트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나눌 때 참여하시는 경영자분들은 어떤 인사이트를 좀 얻으셔야 되는가, 우리 조직의 조직 문화를 좀 생각해 보시면서 어떠한 적용점들을 가져가실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적용점이나 느낀 점이 있으시다면 네, 실시간으로 채팅창에 한번 적용점들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보시면서 또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1강 챌린지 시작해 보실 텐데요. 네, 준비가 되신 우리 회원분들은 도전이라고 한번 채팅창에 입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도전 한번 외치면서 5월 챌린지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가장 첫 번째로는 우리가 O와 KR의 핵심 원리와 개념을 배우는 시간인데요. Objective and Key Result를 우리가 정의를 한번 내려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OKR, 아마 여기 계신 경영자분들 중에서 이미 나는 OKR을 적용해서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OKR이 뭐야? 처음 들어보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OKR의 개념을 우리가 복습한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차원에서 Objective and Key Result를 한번 정리하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Objective는 무엇입니까? 어떤 질적인 목표, 우리가 지향하는 그 모습을 가리켜서 Objective라고 합니다. Key Result는 어떤 정량적인 모습, 목표가 달성되었을 때 알 수 있는 결과의 수치와 결과물들을 말하는 거죠. 네, 제가 이제 컨설팅을 했던 다양한 기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 IT 유통업 D기업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기업에서는요, 직원들이 OKR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웹툰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웹툰엔 두 가지 인물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뭐냐? 오브젝티브라는 인물이에요. 이 인물은 문과생입니다. 그래서 뭔가 의미를 찾고 비전을 얘기하고, 그리고 뭔가 가슴 뛰는 뭔가 그런 감정적인 얘기들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인물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존재하는데 그 인물은 뭡니까? 키 위절트라는 인물인데요. 이 등장 인물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숫자와 기준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인물의 이야기를 그린 웹툰을 그려서 직원들에게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OKR을 오브젝티브는 좀 문과, 어떤 감성적이고 감정적이고 뭔가 동기부여할 수 있는 그런 목적성을 담은 것이 오브젝티브고, 키 리절트는 정확한 어떤 수치와 측정 가능한 결과물들을 말한다 라고 이해하면 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2019년부터 많은 기업들의 OKR 코칭과 컨설팅을 하다 보니 OKR을 잘 정착해서 조직 문화로 받아들인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기업의 가장 큰 특징은 뭔가라고 보니까 OKR을 그냥 단순한 프레임워크로만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함께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우리가 OKR을 프레임워크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OKR을 어떤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는가? 바로 OKR은 우리의 일하는 방식이자 우리의 일하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OKR을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로 뭐가 필요하냐? 목표를 일단 OKR로 세우는 게 필요하죠. 네,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존의 연간 목표, KPI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3개월의 OKR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OKR의 시작점인 거죠.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CFR이라고 하죠. 목표를 세웠으면,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겠다 목표를 세웠으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PT도 다니고 식단 관리도 하고, 그리고 PT 선생님의 조언도 듣고 하셔야죠. 그것처럼 목표를 세우면 실행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OKR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CFR, Conversation, Feedback, Recognition 이라고 하는 거죠. 촉진적인 대화와 지지적인 격려와 그리고 교정적 피드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CFR에 대해서는 2일차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OKR을 마무리하는 단계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바로 AAR, After Action Review의 줄임말이죠. 우리가 목표를 점검할 때 있어서 달성했느냐 안 했느냐 그 여부보다 중요한 것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지식을 발견했는가, 그리고 우리가 잘된 점은 무엇인가, 부족했던 점은 무엇인가, 그 지식을 발견하는 것이 OKR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설정할 때는 OKR, 그리고 실행을 관리할 때는 CFR, 그리고 목표에 대한 리뷰와 피드백을 할 때는 AAR이라고 해서 이 장표를 우리는 무엇이라 부르냐? 3R 장표라고 부릅니다. 이 3R 장표는요, 이번 챌린지 때 지속적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이 3R의 여정이 잘 사이클이 3개월 동안 지속이 되고, 그리고 이 사이클을 우리의 조직 문화로 가져가실 때 OKR이 제대로 정착했다, 성공적으로 OKR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실행 원리를 모른 채 OKR을 우리가 실행하게 된다면 그냥 OKR로 목표를 세워두고 우리는 OKR 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조직 문화로서 OKR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잘 세팅하실 필요가 있으신 거죠. 그렇다면 이 OKR을 어떻게 우리 조직에 3개월 동안 적용할 것인가? 그 큰 그림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네, 우리 PPT 화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PPT 화면을 보시면 가장 첫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OKR을 세팅하는 챌린지 시간이 있어요. 챌린지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상위 리더와의 합의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유관 부서와 서로 상호 피드백이 필요하기 때문에 챌린지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OKR을 세우고 나서 그리고 실행을 관리할 때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주간 스프린트, 우리가 주간 단위로 액션 아이템을 뽑는 거죠. 그리고 월간 부스팅, 어떻게 하면 이 목표가 더 잘 달성될 수 있을까? 월간 단위로 리더들이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1 CFR 미팅을 통해서 서로 성장과 성과 관점에서 피드백과 조언을 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CFR, Conversation Feedback Recognition을 잘할 수 있는 것이 12주의 실행 기간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표를 리뷰하기 위해서는 1대1로 만나는 골든 미팅. 네, 이거는 우리가 4일차 때 조금 더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OKR 파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성과를 더 즐겁게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3개월의 여정을 OKR, CFR, AAR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OKR로 목표를 세우는 것, 그리고 CFR로 실행을 관리하고 AAR로 피드백하는 것이 3개월의 OKR 여정에서 아주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3개월의 여정을 1분기, 2분기, 3분기 이렇게 사이클마다 돌려가는 것이 OKR이 계속해서 발전해가는 가장 중요한 프로세스입니다. 제가 앞쪽에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 컨셉인 3R 컨셉과 그리고 3개월의 프로세스를 설명해 드렸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가장 첫 번째인 OKR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OKR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사실 OKR은 짠 하고 나타난 그런 성과관리 도구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익숙한 도구, MBO의 뿌리가 바로 뿌리에서 시작한 것이 바로 OKR인 거죠. MBO는 피터 드러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피터 드러커가 어떤 관점에서 만든 개념입니까? 실무자를 그냥 지시한 대로 수행하는 그런 도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실무자가 주도적으로 목표를 수립하고 그리고 관리해 갈 수 있는 그런 주체로 보고 시작한 것이 바로 MBO 개념입니다. 이 MBO의 영향을 받아서 만든 것이 인텔의 IMBO, 인텔 MBO라는 것이고요. 이 인텔 MBO가 발전이 되면서 Objective and Key Result라는 프레임을 가지게 되고 OKR로 알려지게 된 거죠. 이 OKR을 경험한 구글이 지금까지도 OKR을 통해서 목표 관리를 하고 있는 그 사실, 그 팩트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구글이 성과 관리하는 도구라는 OKR을 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적용하고 또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도요, 2019년에 이 OKR 개념이 도입이 되면서 이 OKR을 사용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OKR 사례를 모은 OKR 사례집, OKR 파워를 출간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정말 대한민국에 OKR 잘하고 싶은 기업들을 위해서 코치를 양성하는 코치 자격증 과정들을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기업들,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OKR을 도입하고 정착시키고 그리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OKR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OKR을 도입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가인즈 컨설팅 그룹도 여러 가지 시도들, 여러 가지의 발전들을 해가고 있습니다. OKR 교육과 워크숍을 뛰어넘어서 OKR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코치가 직접 기업에 가서 같이 OKR의 세팅과 OKR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옆에서 좀 힘을 불어드리는 코칭의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OKR을 통해서 우리가 추진팀이 잘 이 기업의 OKR을 세팅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OKR 코치들이 양성하는 과정, 그리고 코치들이 2달에 한 번씩 모여서 서로 사례와 그리고 서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OKR 코치 포럼도 2달에 한 번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시도들과 다양한 방법들로 대한민국 OKR 정착을 지금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조직, 왜 우리가 경영자로서 OKR을 성과관리 도구로서 생각을 해야 되는가? 가장 큰 이유 세 가지를 함께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OKR이 우리가 인재를 끌어모으는 도구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가장 큰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뭐냐? 바로 OKR은 우리 조직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이기 때문이죠. 잡코리아에서 1000명의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스타트업의 취업을 선호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72.3%가 네, 스타트업 취업 내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72.3% 인원을 대상으로 그렇다면 왜 스타트업을 입사하고 싶어 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가장 첫 번째 이유로 꼽은 것이 바로 성장 가능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티드 랩, IT 개발자를 대상으로 하는 플랫폼이죠. 이 원티드 랩을 대상으로 많은 개발자들에게 이직을 고려한다면 가장 고려할 고려 조건이 뭐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연봉과 그리고 성장 가능성이었다고 하죠. 그만큼 인재들은 성장할 수 있는 그 기업, 성장 가능성이 있는 그 기업에 가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책, 아마 김경민의 경영벙커를 들으시는 분들은 자주 언급되었던 책인데요. 무엇이 성과를 이끄느냐의 책에 보면 정말 성과를 내는 기업은 조직 문화가 잘 갖춰져 있는데 그 조직 문화를 갖추는 데 있어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세 가지의 동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일의 즐거움. 두 번째, 일의 의미. 세 번째, 일의 성장입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OKR에서 말하는 그 정신과 철학이 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OKR은 도전적인 목표를 세워서 우리가 그 목표에 몰입하고 즐겁게 일하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고 숫자 너머의 그 의미를 찾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OKR 목표 관리 방법론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성장하는 조직을 만드는 데 있어서 OKR이 굉장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컨설팅하고 있는 한 대기업에서 한 과제가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기존에 이 과제가 일했던 방식은요, 한 SBO 지수라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개발을 잘해서 그 지수를 높이는 거예요. 개발을 잘해서 SBO 지수가 좋아지게끔 만드는 일을 하는 어떤 그 과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과제가 OKR 도출 워크숍을 통해서 오브젝티브한 키 리절트를 설정했는데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브젝티브 설정할 때 엔지니어들이 일할 만나는 그런 온라인 환경을 만들자라고 오브젝티브를 설정하고 어떻게 하면 엔지니어들이 정말 일할 맛이 날까를 고민해서 KR들을 설정하고 그리고 OKR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엔지니어들이 일할 만한 나는 그런 환경을 만들자라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관점 중에서 결제 프로세스가 너무 길어서 힘들어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는 그 결제 프로세스를 우리가 개선하기로 마음 먹습니다. 그리고 그 과제원들이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서 실제 결제 프로세스를 간소화시키는 기능을 개발해서 배포를 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주위의 엔지니어들이 그 결제 프로세스가 개선된 것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들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코칭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과제 리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코치님, 제가 이전에는 그냥 SBO 지수만 좋게 하기 위해서 일을 했다면 지금은 OKR을 하면서 어떤 관점에서 내가 일을 하느냐? 어떻게 하면 엔지니어들이 더 일할 맛 나는 그런 조직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개발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일하게 됩니다. 이게 OKR의 힘이군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군요. 저는 이 사례를 통해서 OKR은 정말 일의 의미, 즐거움, 성장을 추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조직 문화로 잘 갖출 수 있기 도와주는 그런 도구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OKR을 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뭐다? 바로 성장하는 조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 거죠.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OKR의 가장 핵심 철학인 도전적인 목표를 수립할 수 있다입니다. 우리가 도전적인 목표라고 했을 때 한 일화가 좀 떠오릅니다. 이 일화를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 텐데 상상을 해 보십시오. 네, 낚시를 하는 낚시터에 한 남자가 앉아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낚시를 하는 족족 물고기를 다시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작은 물고기들만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 상황을 보고 굉장히 기이하게 여긴 한 지나가던 사람이 그 남성에게 물어보는 거죠. 왜 잡은 물고기들을 다 풀어줍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 남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후라이팬은 작은 후라이팬밖에 없어서요. 작은 물고기만 잡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당황스럽고, 당혹스러운 그런 상황이죠. 우리가 목표를 수립한다는 것은 그 목표의 크기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이나모리 가즈오라고 하는 사람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낮은 목표를 세우면 낮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 위대한 사업은 높은 목표를 갖고 매일 전력 투구해야만 이뤄지는 것이다. 우리의 높은 목표에 따라서 우리의 일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스트레치 골이라는 것은 우리가 손을 뻗었을 때 정말 이렇게 달성이 겨우 될 만한 그런 목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음 한 달 동안 100명의 고객을 모아서 세미나를 개최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여기 경영본거에 참여하고 계신 경영자 회원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아마 우리의 충성 고객이나 아니면 우리가 기존 고객들에게 잘 연락을 한다면 100명 모으는 거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음 한 달 동안 1000명의 고객을 모아서 세미나를 개최해야 된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분명히 다른 방법이 필요하겠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것처럼 OKR의 정신으로 일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좀 뛰어넘어서 우리가 혁신적인 방식,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일하는 그런 조직 문화를 갖추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OKR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예측 불가능한 시대에 우리의 목표를 피보팅하면서 갈 수 있다라는 그 장점 때문인 거죠. 우리가 연간 목표를 세우고 그 연간 목표를 실행해오는 것은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런데 2010년부터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어떻게 목표 관리 성과 체제를 바꾸고 있습니까? 네, 스포티파이,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기업들은 퍼스펙티브라고 해서 3개월 동안 하나의 목표에 집중해보고 그리고 리더와 함께 얘기 나누는 그런 목표 관리 시스템. 어도비의 체크인 시스템 어떻습니까? 2주에 한 번씩 리더와 만나서 우리의 목표가 적절한지, 우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이런 얘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목표는 그냥 지속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피드백하고 피보팅 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이 시대, 예측 불가능한 시대이고 고객과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 줄 모르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를 수시로 관리해 가야 합니다. 네,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클라우드 셔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목표를 수시로 관리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이제는 속도가 가장 중요한 기업의 경쟁력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빅 피쉬가 스몰 피쉬를 잡아먹은 것이 아니라 패스트 피쉬가 슬로우 피쉬를 잡아먹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OKR로 3개월 단위의 목표를 수립하고 그리고 피드백하면서 더 나은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OKR이 왜 필요하냐? 좀 정리를 해보자면 가장 첫 번째로 OKR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OKR은 우리가 성장하는 기업을 만드는 동력이 되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OKR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OKR은 우리가 도전적인 목표를 통해서 혁신적인 조직이 되어가게끔 만들어주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OKR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측 불가능한 시대
피보팅해 가면서 우리가 성과를 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이유 때문에 경영자로서 우리는 조직 문화를 어떻게 갖춰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조직 경쟁력을 갈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얘기를 좀 들으시면 우리 조직 OKR 잘 할 수 있을까? OKR 잘하기에 조금 우리 부족하진 않을까?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OKR을 제대로 정착하는 그런 조직이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하신 경영자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조직 문화 체크리스트인데요. OKR을 잘 정착하는 조직들을 보니까 이런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OKR 파워라는 책에 보면요. 이렇게 세 가지의 조직 문화가 잘 갖추어진 조직일수록 OKR을 잘 정착하고 도입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도전적인 문화죠. OKR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하고, 그리고 뭔가 실무자들이 먼저 목표를 한번 제안해보고 그런 문화가 갖춰져 있는가. 두 번째, 우리 조직 안에 심리적 안정감, 목표 달성을 위해서 치열하게 토론하는 그런 문화가 갖춰져 있는가. 마지막으로 협업과 그리고 소통입니다. 서로 유관부서 간에 협업을 하려고 하고 서로 제대로 된 피드백과 격려를 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 관점을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토양이 잘 준비되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좀 넣어드렸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는요, 가인즈 캠퍼스에 올라가 있는 강의 파일을 다운받으셔서 직원들과 함께 진단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 진단지를 보게 되면요, 도전적 문화, 그리고 우리가 심리적 안정감, 협업과 소통,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 조직이 잘 갖춰져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직원들과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실제 결과를 가지고 우리 조직이 어떤 것들이 잘 되고 있고 어떤 점들이 부족한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파트 1, 파트 2까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가장 마지막으로는 OKR을 어떻게 그럼 세팅하면 될지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OKR을 세팅하고 그리고 정렬할 때는요, OKR의 핵심 내용들, 핵심 정의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거는 오브젝티브입니다. 이 오브젝티브는요, 우리의 어떤 이루고자 하는 모습, 우리의 상위의 방향성, 우리가 가고자 하는 어떤 비전이기 때문에 조금은 구호성, 어떤 액션, 어떤 의지, 열정이 담긴 그런 문장으로 만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패턴을 보게 되면 이런 패턴이 있죠. 무엇을 위해 액션한다.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키 리절트는 반면에 그 목적이 잘 달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어떤 결과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 결과의 모습을 나타내는 크게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X2Y입니다. 예를 들어 고객 수를 500명에서 1000명으로 증가시키겠다. 우리의 배송 오차율을 3%에서 1%로 감소시키겠다. 이런 것들이 다 X2Y의 패턴으로 우리 결과 지표를 작성해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마일스톤이에요.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어떤 결과물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A급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채용 프로세스를 5월 30일까지 완성시키겠다. A 벤더사와 계약을 6월 20일까지 체결하겠다. 이런 것들이 바로 마일스톤의 KR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O와 KR을 잘 세팅하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이런 오브젝티브를 설정해 봤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유여행, 우리가 해외로 자유롭게 여행 다닐 수 있도록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겠다라는 오브젝티브를 설정했죠. 이 오브젝티브가 잘 달성이 된다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어떤 키 리절트가 있으면 이 O가 달성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한번 네, 채팅창으로도 또는 이렇게 고민을 하시면서 네,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5가 달성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결과로는 그렇죠. 네, 실제로 프리토킹이 가능한 수준이 되는가? 그만큼 내가 알고 있는 단어가 많은가? 네, 그리고 내가 새로 사귄 외국인 친구들이 3명 이상은 되는가? 이런 것들이 다 결과 지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냥 저절로 되진 않죠. 저절로 그냥 외국인 친구들이 사귀어지진 않습니다. 어떠한 활동들이 필요한 거죠. 행동 전략들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전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다양한 화상 영어 우리가 학습을 해보겠다. 영어 단어를 하루에 50개씩 한번 외워보겠다. 내가 영어 공부를 하루에 1시간 이상 해보겠다. 이런 것들이 다 활동 지표인 겁니다. 그래서 OKR은요, 오브젝티브는 뭡니까? Why? 왜 우리가 이 일을 하는가? 우리가 이렇게 아침 이른 시간에 모닝 챌린지를 통해서 학습하고자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Why에 대한 거죠. 키 리절트는 무엇입니까? What. 그래서 무엇이 달성되면 이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는가? What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니셔티브는 무엇이냐? 바로 How예요. 이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나누어 보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O는 어떻게 작성하고 우리의 KR과 이니셔티브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오브젝티브를 작성할 때는요. 많은 경우 우리 기업들에서 오브젝티브를 작성할 때 어려워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냥 구호성으로만 작성하려고 하니까 이런 오브젝티브를 작성하는 거예요. 올해도 대박 나보자. 네, 고객을 잘 섬기는 CS팀이 되자. 뭐 이렇게 구호성의 오브젝티브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브젝티브를 잘 세팅하기 위해서는요, 크게는 3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패턴을 좀 익히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얘기를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오브젝티브를 설정을 할 때 있어서 네, 한 가지 좀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컨설팅을 하다가 한 도출 워크숍에서 네, 마케팅 팀에 있는 한 팀원인데 OKR을 도출하다가 눈을 감고 이렇게 마음에 손을 얹어서 이렇게 가만히 계신 분을 발견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워크숍 때 그분께 다가가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혹시 무슨 일 있으십니까? 어디 아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저의 이 오브젝티브 목표가 가슴이 뛰는 목표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군요. 그 사례를 좀 들으면서 오브젝티브가 정말 가슴 뛰는 목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점검하고 진단할 필요도 있지만 오브젝티브는 방향성이 분명해야지 우리의 KR, 키 리절트도 분명하게 세팅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티브를 세팅하실 때는요, 크게 3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상위 방향성입니다. 오브젝티브를 세팅할 때 우리의 상위 방향성의 그 비전과 조직의 목표는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시면 오브젝티브가 더 뚜렷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전사의 방향성이 넘버원 신혼부부 가구점이 되는 거다. 그러면 넘버원 신혼부부 가구점이 되기 위해서 신규 가구를 개발한다. 라고 오브젝티브를 한번 설정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우리의 상위 방향성을 우리가 달성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설정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고객의 모습입니다. 고객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면 우리가 만족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밀키트 사업부에서 고객이 어떤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는가? 고객이 고민 없이 다양한 밀키트를 좀 선정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구매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오브젝티브를 설정해 보는 겁니다. 고객들이 고민 없이 선택할 수 있는 밀키트의 다양한 품목을 개발하자. 이렇게 오브젝티브를 설정해 볼 수 있겠죠. 마지막 3번째는 바로
수단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 인사팀에서 우리가 OKR을 설정을 하는데 정말 A급 인재들이 모이는 그런 채용 프로세스를 정착시키고 싶어. 근데 무엇을 통해서 할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 온보딩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 보겠다 라고 한 거죠. 그러면 온보딩 프로그램을 통해서 신입사원들의 채용 프로세스를 구축하자. 이렇게 수단을 통한 오브젝티브 설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상위 방향성, 고객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 수단. 이 세 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오브젝티브를 설정해 보시면 보다 더 뚜렷하고 그리고 방향성이 명확한 오브젝티브를 설정하실 수 있겠죠. 네, 화면을 한번 PPT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 이 상위 방향성을 통한 네, 오브젝티브, 고객의 모습 오브젝티브, 그리고 수단을 통해 오브젝티브, 이렇게 세 가지 패턴에 좀 사례들을 실어 들었습니다. 이 사례들을 보시면서 우리 조직이 오브젝티브를 설정할 때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세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액션 동사라는 것도 한번 실어들었는데, 액션 동사는 뭐냐? 우리가 뭔가 시도를 하고자 했던 그 액션을 담을 때 이 다양한 동사들을 참고하셔서 적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오브젝티브는 이렇게 세 가지의 패턴을 가지고 설정을 해보면 된다 얘기를 나누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키 리절트 그리고 이니셔티브는 어떻게 세팅하면 될까요? KR과 이니셔티브를 세팅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관점이 중요한가? 바로 결과와 행동을 잘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KR이 뭐죠? 결과입니다. 이니셔티브가 뭡니까?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감기가 걸렸다가 감기에 나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병원에 몇 번 갔는가? 약을 몇 번 먹었는가? 기침은 몇 번 했는가? 이렇게 활동 지표를 확인하면 우리가 감기가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또는 우리의 기침의 횟수가 몇 번 줄어들었는가? 체온이 낮아졌는가? 콧물은 멈췄는가? 같이 결과 지표를 확인해야지 우리의 결과, 우리가 추구하는 그 감기가 낫는다라는 목적이 달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아마 후자일 겁니다. 결과 지표를 봐야지 정말 감기가 나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거와 같이 우리가 KR과 이니셔티브를 설정할 때는요, KR은 결과로, 이니셔티브는 활동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구분이 참 어렵습니다. 저도 OKR 도출 워크숍을 하러 가다 보면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거 이겁니다. 네, 당신의 3개월 목표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안서를 쓰는 겁니다. 네, 당신의 3개월 목표가 뭡니까? 네, 신규 아이템을 발굴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활동 위주의 목표들을 수립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마 경영자분들도 좀 그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고 계셨을 겁니다. 그때 사용하실 수 있는 도구가 바로 로직 모델이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한 사례를 보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한 인사팀에서 이렇게 오브젝티브를 설정했습니다. 우리 기업에 적합한 인재가 몰리는 채용 시스템을 구축한다. 네, 그럼 그 채용 시스템이 구축되면, 인재가 몰리는 채용 시스템이 구축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그만큼 유입자 수가 많아지겠죠. 네, 그리고 적합한 인재가 많아지니까 적합한 그 인재 비율이 2배 이상 증가를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결과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 1차적으로 어떤 결과물들이 필요합니까? 네, 일단 공고문도 올라가야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 기업에 맞는 인재를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인재상과 비전도 잘 세팅이 되어야 할 겁니다. 이렇게 결과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무슨 활동을 하시겠습니까? 네, 일단은 공고문을 만드는 활동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채용이 필요한 그 부서와 같이 소통하고 미팅하는 시간들도 필요할 겁니다. 이런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원이 필요한데 어떤 자원이 필요합니까? 네, 사람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한 거죠. 이렇게 우리 일하는 방식을 4단계로 나눈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로직 모델이라고 하고, 이 로직 모델은 바로 자원, 인풋,
그리고 우리는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 activity.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결과물을 낼 것인가? output. 그리고 마지막 결과 outcome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건 좀 KR에 가까운데 이건 좀 이니셔티브에 가까운데 생각이 드시는 경영자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웃풋과 아웃컴은 키 리절트 KR에 가까운 거죠. 우리의 이니셔티브는 무엇입니까? 바로 인풋과 액티비티의 영역입니다. 이렇게 4단계 중에서 아웃풋과 아웃컴은 우리의 KR, 그리고 인풋과 액티비티는 우리의 이니셔티브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이거를 설정하고 기업에서 적용을 해보실 때는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를 만족시키는 인테리어 박람회 부스를 우리가 운영하자라고 했을 때 어떤 게 KR입니까? 실제로 신혼부부들이 몇 명 왔는가? 네, 신혼부부들이 구매 전환이 얼만큼 됐느냐? 그래서 매출이 얼만큼 발생했느냐? 이런 것들이 결과 지표이죠. 근데 어떤 활동이 필요합니까? 어떤 이니셔티브가 필요합니까? 네, 프로모션 기획해야죠. 부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잘 설계를 해야 됩니다. 마케팅 프로모션을 한번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니셔티브에 해당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기업에서 좀 적용하실 때는요, 네, 우리가 저희가 실어드린 로직 모델 이 카드를 좀 출력하셔서 한번 포스트잇에 이니셔티브와 KR에 상관없이 우리가 이 오브젝티브를 달성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적어 보십시오. 네, 이 오브젝티브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도할 것, 그리고 어떤 결과가 있으면 만족스러울까를 한번 고민하셔서 적고 이 포스트잇을 한번 로직 모델에 붙여보시는 겁니다. 이거는 액티비티인지 아웃컴인지 아웃풋인지 이렇게 붙여보시면서 KR과 이니셔티브를 한번 적절하게 구분하셔서 세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 OKR을 어떻게 세팅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우리가 OKR을 설정할 때 있어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죠. 그 질문이 무엇이냐? 바로 OKR은 탑다운입니까? 바텀업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제가 보통 교육을 하면서 워크숍을 하면서 OKR은 탑다운입니까? 바텀업입니까? 질문을 하면 굉장히 신기한 그런 장면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팀원들은 바텀업입니다 라고 손을 듭니다. 네, 그리고 리더 이상, 네, 팀장 이상들은 대부분 다 탑다운입니다 라고 손을 드는데요. 네, OKR은 바텀업인가 탑다운인가 어떻게 보면 핫 이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OKR이라는 것은요, 탑다운이자 바텀업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O와 KR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가장 꼭대기에 있는 우리 조직의 미션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직의 사명, 그리고 우리 조직이 5년 뒤에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에 대한 비전,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전략, 그리고 그 전략을 실행시키는 것이 OKR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미션과 비전과 전략과 상관없는 목표를 세우는 것, 그냥 나의 가슴에 띄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들기 때문에 OKR을 잡는 것은 결코 제대로 된 OKR이 아닙니다. OKR은 탑다운이자 바텀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자로서는 어떻게 OKR을 정렬시키셔야 됩니까? 우리의 사명과 비전과 우리의 방향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구성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방향성을 달성하려면 어떤 아이디어와 방법들이 있는지를 고민하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OKR을 세팅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습니까? 챌린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OKR을 챌린지하게 세울 때는 두 가지의 정렬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뭐냐? 네, OKR을 우리가 수직적으로 정렬하는 방식입니다. 상위 리더의 KR을 하위 단위의 부서에서 오브젝티브로 가지고 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은행에서 있었던 OKR의 사례입니다. 이건 실제 사례인데요. 한번 예시를 보겠습니다. 네, 은행권에서 금융 C기업이란 곳이고 이 기업에서 대출 분야 국내 1위 은행 되기라고 O를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KR이 뭡니까? 개인 대출 신규 건수 15% 증가.
기업 대출 평균 건당 금액 8% 증가. 이렇게 KR을 설정했죠. 그리고 나서 개인 대출 사업부에서는 어떻게 오브젝티브 설정합니까? 신규 대출 신규 건수를 우리가 15% 증가시키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네, 우리가 홍보물을 발송해 보겠다. 대출 신규 아이템을 한 15개 만들어 보겠다. 그리고 대출 신청 소요 시간을 감소시켜 보겠다. 이렇게 KR들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기업 대출 사업부에서는 어떻게 O를 설정했습니까? 기업 대출 평균 건당 금액을 8% 증가시키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규모별 대출 상품을 더 만들어 보겠다. 신규 기업 고객을 20곳 우리가 확보해 보겠다. 영어 목적 미팅 80%를 달성해 보겠다. 이렇게 KR을 설정했죠. 이렇게 우리의 상위 목표에 우리 키 리졸트를 얼라인 시켜서 수직적으로 정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유연한 정렬 사례인데요. 이 유연한 정렬은 수직적 정렬보다는 조금 더 플렉서블하게 OKR을 작성하는 거죠. 우리의 상위에 어떤 방향성과 전략 과제가 있다면 그 전략 과제와 방향성만 일치하다면 좋아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건설사 T기업의 사례입니다. 이 기업에서는 프로젝트별 공정 개선을 통해서 공정 관료일을 단축해 보겠다. 그리고 현장 인력과 장부에 대한 효율적인 공정을 진행해 보겠다. 라고 이렇게 전략 과제가 있습니다. 그 전략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팀에서는 우리가 고객 요청보다 빠르게 진행하자 라고 해서 어떻게 그것을 키 리졸트로 설정할 것인지, 병목 지점을 개선하겠다, 우리가 관리 도구를 도입해 보겠다, 그리고 작업 시간을 10% 단축해 보겠다. 이렇게 설정을 해 보았네요. 그리고 현장 인력팀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시공의 핵심이 되는 인력을 관리해보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력 풀을 우리가 100명 확보해보겠다. 예측 정확도를 우리가 80% 개선해보겠다. 모니터링 시스템을 우리가 구축해보겠다.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전사의 방향성, 상위의 방향성과 얼라인 되도록 목표를 설정한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OKR을 잘 정렬시킬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이 두 가지 방법 중 우리 조직은 어떤 방법이 맞을지에 대해서 잘 고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좀 얘기를 나눠 볼 건데요. 지금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수직적 정렬 있고 유연한 정렬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기업마다 이 수직적 정렬, 유연한 정렬을 적용하는 그런 사례들이 다양합니다. 일단 수직적 정렬과 유연한 정렬의 좀 장단점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목표에 대한 하이라키, 계층에 대한 어떤 정확도는 어디가 더 높습니까? 수직적 정렬하는 곳이 더 높죠. 그런데 유연한 정렬은 조금 계층에 대한 정확도는 낮습니다. 그리고 수직적 정렬은 또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목표가 일관되죠. 우리의 상위의 목표와 그리고 하위의 목표가 일관성이 있습니다. 일관성은 높고 유연한 정렬은 일관성이 낮습니다. 반면에 이 목표를 설정할 때 주도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기에는 주도성은 당연히 수직적 정렬이 낮고 그리고 유연한 정렬이 높겠죠. 그리고 그 목표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창의성이나 아이디어에 대한 창발성은 어디가 더 높습니까? 수직적 정렬이 낮고 유연한 정렬이 높습니다. 이것처럼 장단점이 있다는 거죠. 근데 수직적 정렬을 하는 그런 조직의 사례들을 보니까 몇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사례는 좀 영업 조직. 그러니까 개인의 목표가 우리 팀의 목표에 영향을 미치고 팀의 목표가 본부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어떤 영업 조직, 개인의 목표 레벨까지
중요하고 아주 촘촘하게 목표가 설정되어야 하는 곳은 이렇게 수직적 목표를 설정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제 IT 유통업 D기업이라는 곳에서도요, 개인의 목표까지 촘촘하게 목표를 설정해야 됐기 때문에 수직적 목표를 설정해서 우리의 상위의 방향성이 뭐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0억 하는 회사 되자. 네. 그럼 1,000억 하는 회사가 되기 위해서 부문별로 어떻게 목표를 나눠가지고 그 부문의 목표가 어떻게 팀에게 영향을 끼치고 또 개인별로는 어떻게 목표를 쪼갤 것인지를 설정해서 그렇게 OKR 목표를 정렬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OKR을 정렬했을 때 있어서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의 목표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실제 이 D기업은요, 이렇게 수직적 정렬의 목표 설정을 통해서 정말 목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매출의 목표를 조금 더 점프업 하자라는 그런 목표가 있었는데 그 목표가 달성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수직적 정렬을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 조직은 어떤 조직이냐? 이런 조직입니다. 좀 위기나 아니면 지금 당장 단기간에 성과를 내야 하는 그런 조직일수록 수직적 목표 정렬에 조금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가인즈 컨설팅 그룹에 이제 교육과 워크숍을 하다가 한 기업이 이렇게 문의를 했습니다. 금융업이었고요. 이 금융업에선 지금 핀테크, 여러 가지 핀테크 기업들이 생기다 보니까 위기의 상황, 이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OKR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업에서 OKR을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했느냐? 수직적 정렬로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본사에서의 그 OKR과 각 브랜치, 지점에서의 OKR이 얼라인이 돼서 하나의 목표에만 집중하게끔 한 거예요. 뭐였냐? 신규 고객 유입, 이 목표에만 집중을 해서 실제 성과를 또 낸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직적 정렬이 무조건 잘못됐는가? 그렇지도 않은 거죠. 그럼 반면에 유연한 정렬은 어떤 조직이 좀 적용을 해보시는 게 좋으냐? 유연한 정렬은 어떤 개인의 의견과 그리고 아이디어가 창의적으로 좀 발휘되어야 하는 그런 조직, 조금은 더 유연하고 수평적인 소통 문화를 갖춰가고 싶다라고 하는 조직에서는요, 유연한 정렬을 설정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좀 규모가 크다, 우리는 100명 이상이 된다라고 하는 기업일수록 이렇게 유연한 정렬을 많이 설정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 전사의 목표가 모든 사업부와 모든 어떤 팀의 방향성을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연한 정렬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전략 과제를 경영자로서 선포하고 그리고 그 전략 과제에 맞게끔 팀의 목표들이 세팅을 갈 수 있도록 안내하시고 가이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 유연한 정렬, 그리고 또 어떻게 이 목표를 수직적으로 정렬할 수 있을까, 정렬 방법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볼 텐데요. PPT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OKR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장 첫 번째 시간에 배웠죠. OKR은 바로 우리가 그냥 프레임워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문화다. 그래서 이 조직 문화가 잘 갖추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3R이 필요하다. OKR, CFR, AAR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OKR을 우리의 조직 문화로 잘 갖추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네, 도전적 문화, 그리고 심리적 안정감, 협업과 소통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조직에 OKR을 잘 도입하기 위해서 조직 문화 체크리스트를 통해서도 진단해 보실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OKR을 어떻게 세팅하고 그리고 이 OKR을 어떻게 얼라인 시킬까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도구들과 그리고 방법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방법들은 우리 조직에 적용하셔서 한번 실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 1강 인재를 끌어당기는 조직 문화의 시작 OKR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이 시간 아주 엑기스만 제가 조금 나누어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OKR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을 파악해 가시고 경영자로서 우리 기업이 정말 OKR을 도입하기 위해서 어떤 조직 문화를 갖춰야 되는가를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 바로 CFR 리더로서 그러면 OKR을 어떻게 소통해야 되고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1강 참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내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신주훈 센터장님과 함께 5월 모닝 챌린지 OKR 성과 관리와 평가 시스템 첫 번째 강의 인재를 끌어당기는 조직 문화의 시작 OKR 시스템 함께 이야기 들었습니다. 제가 아주 짧게 강의 요약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가인지 OKR의 세 가지 성공 요소는 3R로 정의를 내리고 있죠.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OKR이 무엇이고 OKR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저는 이게 O에는 문과생이 붙어 있고 KR에는 이과생이 붙어 있다. 재밌네요. 저는 문과생인데 O에 조금 더 클릭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O를 들었을 때 마음이 좀 클릭이 되세요. KR을 들었을 때 마음이 클릭되세요. 그리고 CFR 운영하는 방식이죠. 점검 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조언과 격려를 해주는 방식, 그리고 AAR 피드백을 통해 조직의 실력을 올려가는 그런 방식이죠. 시간으로 다시 바꿔서 표현을 해드리자면 3개월 동안 OKR 실행 프로세스, 가인지는 이렇게 돌립니다. 다양한 OKR이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OKR 챌린지를 통해서 OKR 제목을 작성하고 도전하게 하는 방식이고요. CFR을 통해서 주간 스프린트 미팅, 월간 부스팅 미팅, 그리고 수시 원오원 미팅. 내일 아침에 신주훈 센터장님과 함께 이 부분 CFR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할 때 AAR, 골든 미팅과 OKR 파티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이 부분 아주 조금 구체적으로 좀 들어간 부분이죠. O와 KR이라고 하는 것, 엔지니어들이 일할 만 나는 온라인 환경을 만들자, 이것을 O로 책정했다면 KR에 30건 이상 10건 개발, KPI 지표 N% 향상하기, 기술혁신 그룹이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방금 신주훈 센터장님으로부터 강의를 들었던 것처럼 O와 KR은 꼭 영업부나 직접적인 매출의 성과를 내는 부서 외에도 질적인 영역을 담당하는 조직 내 모든 부서가 감당할 영역이다 라는 것 챙기시고, 이 부분도 여러분들 꼭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O와 KR을 작성하고, 혹은 이제 내일 이야기 나오겠습니다만 이니셔티브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로직 모델, 투입, 활동, 산출, 결과, 이 부분 방금 강의를 들으셨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챙겨 가시길 바라고, 내가 어떤 목표를 관리할 때 있어서 이 네 가지의 지표로 성과 측정이기도 하고 성과 증명이기도 합니다. 실행자 입장에서는 성과를 증명하는 네 가지의 방법이고, 또 관리자 입장에서는 성과를 측정하는 네 가지 방법이다. 이거 잘 OKR을 통해서 배우는 거 챙겨 가시고, 오늘 조금 또 새로운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거는 강의안이 없어서 제가 화면 캡처해서 왔습니다만 방금 여러분들이 강의 보신 거예요. 현장에 갔을 때에 수직적 목표 정렬이 중요하냐, 유연한 목표 정렬이 중요하냐,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탑다운으로 목표를 내려주는 게 맞냐, 아니면 바텀업으로 이렇게 해보겠다 했을 때 그걸 수용하는 게 맞냐, 질문 많이 나와요. 어떤 게 꼭 맞다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조직이 통합적으로 운영이 되거나 위기 상황, 좀 지금 막 생존의 문제다 그러면 사실은 위에서 아래로 조금 때려 넣어줘서 수직적으로 잘 맞추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 강의에서 여러분 들으셨죠? 그 다음에 유연한 목표 정렬도 중요하다. 다양성이 중요하거나 비정형성, 현장이 다양한 경우에는 유연한 목표 정렬이 중요하다. 그래서 계층의 정확도, 목표 일관성, 주도성, 창의성, 이 네 가지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 회사에서 OKR 목표 설정에 탑다운이냐 바텀업이냐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보셨어요? OKR은 OKR 교육이나 코칭이나 컨설팅이나 워크샵, 자격증 과정, OKR 코치 포럼,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저희 가인지 컨설팅 그룹의 OKR 센터에서는요, 다양하게 현장을 돕고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본 강의는 가인지 캠퍼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청을 하시고, 유튜브에서는 아침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이번 주 한 주간 동안은 라이브로는 유튜브에도 공개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꼭 들어오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SNS 공유 선물이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열심히 공부하시고 SNS에 공유해주세요. 선정된 분들에게 경영필독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해시태그 3가지 달아가지고 여러분들 오픈 카톡방 김경민의 경영벙커에 들어오셔서 링크 올려주시면 거기 계신 분들이 또 들어가서 좋아요도 눌러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필독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올려주세요.
모닝 챌린지는 오직 가인즈 캠퍼스에서만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어플 다운로드 하시고 또는 웹 버전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과 PC에서 다 보실 수 있고 한 달에 19,000원 정기 구독인데 이 정도는 경영자가 공부하시는데 값집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유튜브로만 보겠다. 라이브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다시 보기는 가인즈 캠퍼스를 통해서 보실 수 있으니까 앱 센터에 가셔서 다운로드 하시고 거기를 통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개발자들이 계속해서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앱 알림 설정 기능이 추가됐고요. 오른쪽 위쪽에 가셔서 화살표 보이시는 부분에 들어가셔서 종 모양을 누르시면 라이브 알림 창이 뜨고요. 이렇게 여러분 푸시 기능이 있죠?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 지금 라이브 방송 시작입니다. 이게 뜨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챌린지는요, 앱에서 챌린지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신청 완료 누르시고 시청하신 다음에 출석 체크하시면 자동으로 5번 출석 체크하시면 자동으로 체크가 되고요. PC 챌린지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5번 다 출석 체크를 하시면 자동으로 여러분들 수료증 다운로드도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어쨌든 경영자의 실력이 조직의 실력이고 직원의 실력이 조직의 미래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저희 해드리고 있으니까 PC 챌린지 신청하셔가지고 수료증도 다 다운로드 받으시고 여러분 직원들 중에서 이 챌린지 다 완료하신 수료증 다 가지고 오신 분들 하다못해 이렇게 스타벅스 쿠폰이라도 좀 선물 보내시면서 아침에 함께 공부하자 이렇게 직원들 독려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5월 챌린지 OKR 성과관리 평가 시스템 5월 8일 아침 어버이날 아침에 첫 강의 보셨고요. 내일 아침에는 OKR을 성공으로 이끄는 리더십 스킬 CFR 내일 아침 7시 반에 역시 모닝 챌린지로 다가오겠습니다. 제목 설정하는 거 상대적으로 CFR에 비하면 단순합니다. CFR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요게 시간이 좀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있는 리더들과 함께 내일 아침 7시 반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비즈니스는 사랑입니다.